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책을 하나 추천했는데요. 뭐 책장사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G8 정도에 탄다, 이런 지금 공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거 전직 대통령이 책장사,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런데 이 책도 책 나름인데요. 경제 관련 책을 또 소개했습니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장본인 문재인 본인 아니에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읽어봤더니 지금 댓글에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차별이 많이 되는데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 이 경선 관련 점수들 전부 다 공개하겠다. 예. 그리고 내용은 다 공개하되 언론에는 딱 이름만, 당선된,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서 확정된 분의 이름만 알리겠다. 뭐 이게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이 발언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줄 것이다. 자, 과연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될지 딱 요거 하나만 보고서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진을 구민정 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 가서 이제 공약도 발표하고 바람몰이를 하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동화에서 이 고민정 광진을 지역을 지금 민심을 살폈어요. 자, 민심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민, 결국은 또 자유대한민국당에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조민이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이 검찰이 너무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집행유예형을 구형하느냐? 자, 그래서 탄원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달라, 이러한 입장의 탄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아니, 경제를 쫄딱망하게 하는 장본이 누구예요? 문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재인이가 말이죠,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추천했어요. 요거는 임주영이가 작가예요. 임주영이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이 금융 전문가인 것 같아요. 채권하고 오해한 이런 금융시장에서만 25년 이상 근무했대요. 그래서 이 시민언론 민들레라고 하는 칼럼을 게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기고가 있는 사람인데, 경제 전문가는 맞죠.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대중국 부역 수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아니 이게 딱 망하게 만든 장본이 문재인인데, 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야, 이런 책을 책이라고 쓴 사람하며, 이런 책을 책이라고 추천하는 사람하며 개찐 도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선거잖아. 이거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세상, 어떤 경제를 바라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옳은 얘기죠. 지난 정부와 현 정부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경제를 보는 눈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경제정책이 판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판이하죠. 아니, 문재인 경제는 포퓰리즘 경제, 나라를 뚫딱 망하는 경제,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전까지 총 600조밖에 안 됐는데, 문재인 5년간에 걸쳐서 400조나 늘린 경제, 부동산 폭등 경제, 이거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예? 최저임금제 이 모순, 또 일자리 창출 정책을 일자리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정책 등등,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자, 그래서 경제정책이 판이한 정도가 아니라 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살아있는 정책이고,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나라를 완전히 폭망시키는 경제정책이죠.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든다. 다른 세상 만들어요. 나의 삶에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고, 나의 삶과 내 자식의 삶을 정하는 중요한 선택인데도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우리는 흔히 그 사실을 잃어버린다. 문재인 혼자 잃어버리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다 아니까. 자, 그러면서요, 정치적인 논란과 인용적인 왜곡이 유권자들을 속이거나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요 선동을 누가 했어요?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든 문재인이가 제일 잘했잖아요. 선동. 그에 휘둘려서 자신과 자식들에게 해로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 이야기지만 쉽고 재미있고, 지난 정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논란이 있었던 중요한 경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기도 하고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원함도 있다. 사실 논란의 대부분은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경제 문제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파적인 반대에 기인한 것이다. 진실을 가린 왜곡의 실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아니, 왜곡은 누가 했는데요? 야, 진짜 문재인이 정말 이거 대박 쳤어요. 대박 쳤어. 아니, 통계 조작, 통계 왜곡. 지금 검찰에서 전부 불러다가 감사원에서 조사해, 검찰에서 지금 수사해. 이거 전부 징역형이에요. 보나마나. 아니, 그런데 누가 왜곡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 이게 치매증 걸리는 환자가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 저만 이렇게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전직 대통령이 쓰고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끄러운 시민들의 모습이다. 몫이다. 예.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 언론민들 어쩌고에 잡당 걸끄적이는 인간이 우리 이미 잘했다 하니까 신나서 또 떠드는구나. 저런 것들에게 홀려서 찍어주고 뽑아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들겨 패내도 시원치 않을 걸 놔두니까 정말 잘한 줄 알고 계속 저러는 겁니다. 언젠간 가겠지 그 어딘가.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쉽게 안 죽는구나. 무식한 놈. 차라리 김정은에게 한 수 배워라. 그 다음에요. 혹시 치매? 푹. 그 다음에 개 양육비 안 주면 개 버리는 세상을 꿈꾸냐?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시키고 엄청난 빚을 만들어 후세들에게 물려주고는 무엇을 잘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명백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정선거 알 거다.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투표는 제대로 하자. 잘못 선택하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처럼 경제가 5년 후퇴한다. 예. 국민은 촛불로 죽고 가짜뉴스로 속은 경험이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는 속지 말자. 기르는 개는 살던 집이 가난하다고 주인을 버리지 않는다. 책도 책 같은 책을 읽어라. 그리고 같은 책이라도 저자의 뜻을 왜곡하여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타인에게 소개하는 버릇을 버려야 올바른 사람이 된다. 예. 그 다음에요. 마치 자신은 멋지게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처럼 떠벌리고 있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토록 무식한 문가름을 찍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나라 말아먹은 놈. 이 똥개 쩝쩝이 반드시 연금 박탈하고 깜빵에 보내야 한다. 쩝쩝아 등등. 또 썩을 놈 문재인아. 이게요. 문재인이가 경제를 언급 공자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이것이 아는 것이다. 총선 후 깜뺑 보내자. 18, 이거요. 그리고요. 참 한가하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야, 이 정도. 제가 이거 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가 참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걸 누가 뽑았느냐? 우리가 뽑았죠. 예. 참 탄핵 때문에.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 공관위원회가 오늘 폭탄선언을 했어요. 후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경선 결과 집계 전 과정을 후보 또는 후보 대리인에 공개하겠다. 그래서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요거 민주당 한번 배워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관위가 내놓은 이 공지문 입장문을 보면 후보 또는 후보 대리인은 경선 결과 발표에서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 결과의 개봉과 합산 전 과정을 참관하게 되고 경선 결과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명한 경선 결과 집계 이후에는 언론인 여러분께 선거별 구별 경선에 승리한 후보자 명만 공개하는 결과를 발표를 할 계획이다. 아주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민주당 경선 완전히 정말 불공정 경선, 아주 그냥 역사상 최악의 경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직커야 원내대표, 그렇죠? 대표 다음에 이 세컨맨이 그야말로 이 여론조사 업체 잘못된 거 이거 앞으로 여론조사에는 끼지 말아라, 제외시켜라. 예, 이런 얘기를 할 것이며, 자, 친명을 갖다가 자기 공천으로 내세우는 거야말로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예, 이 정도가 되면 갈 때까지 간 것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된 업체 리서치 DNA 성남시장을 때 자기 밑에서 시정평가를 담당했던 사실상 아주 사주지처럼 움직이는 여론조사 업체가 아니겠어요? 자, 요것을 이게 누가 본래 탈락됐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그 다음날 다시 집어넣어라 라고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또 이 업체가 일부 지역에서는요, 비명인 경우에 그 현역 의원들을 싹 다 빼고 경쟁력 조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와 차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진을 지금 오신환과 고민정의가 붙었어요. 아주 이게 재밌는 게임이 되는데, 여러분들 오신환은요 아마 서울시 의원 출신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악에서 2번 재선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국회를 아는 의원인데, 이제 오세훈 이 시장 선거 캠프에서도 뛰었고, 그래서 또 이제 정무 부시장도 했고, 그냥 뭐 오 시장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요. 예, 그래서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주간 동화 기자가 말이죠, 김우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장을 쫙 취재했는데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취재도 공정해야 되잖아요. 찬성하는 쪽과 그 다음에 반대하는 쪽, 가지고 골고루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민정 인지도가 얼마나 높으냐, 대한민국에서 고민정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리고 좋은 얘기, 수준 있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이제 칭찬하는 쪽이고, 그리고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고민정 의원이 돌아다녀서 민심을 아주 잘 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도 친근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뭐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오신환 의원과 관련해서는요, 자, 이게 아니 관악에서 온 사람이 여기에 밑도 끝도 없이 여기 왜 왔냐, 이런 반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똑같아요.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되겠다. 도대체 민주당 찍어줬는데 진절머리가 난다. 예, 뭐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요런 이제 반응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오신환 후보자가 되면 오세훈 시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광진 발전에도 훨씬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또 이 긍정적인 평가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조선에서 말이에요, 주간 통화에서요, 96년도부터 15대 총선, 96년 15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7차례 선거에서 선거를 해봤어요. 선거를 했더니 광진을 지역에서는 의석을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독점. 예. 자, 근데 이제 광진 갑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광진 갑은 15대에서 21대까지 했더니 민주당이 5번, 보수정당이 2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주 그냥 제2의 호남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여기 광진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5번을 광진에서 전부 다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아주 험지 중에 험지에 오신환 후보자가 뛰어들었는데, 과연 민심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민심이 지금 변하고 있다. 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총선이 2020년까지 총선이잖아요. 7번.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선거,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선거를 비교해봤어요. 자, 이게 20대 선거 때 2020년도죠. 21대 선거 때를 보면은 민주당이 50.4, 그리고 우리 국힘이 47.8. 이제 이게 오세훈 표죠. 오세훈 지지표. 자, 이렇게 해서 이때도 이제 고민정의한테 우리가 졌죠. 예. 근데 이제 뭐냐? 지난번 2022년도 지방선거 때를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58.3. 그렇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송영길이가 40.0. 그래서 이게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이 오세훈하고 고민정이 붙었을 때는 이 고민정이가 약 한 2.6% 정도 리드를 했는데, 송영길하고 붙으니까는 18%나 오세훈 시장이 앞섰어요. 그러면 대선 때는 어땠냐? 이건 광진구 전체로 볼 때 대선 때는요, 윤 대통령이 또 이재명을 앞섰어요. 48.8대 47.2, 1.6% 정도 앞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민심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예, 민심이 변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광진을 구성하는 7개 행정동 중에서요, 자양 2, 3, 4동하고 9, 2, 3동, 화양동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광진을 자양 1동하고 9, 1동에서 윤 대통령보다 많이 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서 이 광진구 유권자들은요,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전부 국민의힘 후보를 갖다가 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진구청장은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심이 확확 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김경호 광진구청장 51.2%, 민주당의 김성갑 후보는 48.8%. 자, 그래서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지금은 이제 더구나 최근에 말이죠. 이 공천 분란,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고, 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엄경영 소장, 그리고 이제 최병천 이런 그 연구소 소장, 이런 분들은 서울 지역에 상당한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엄경영 소장도 26대 23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광진과 같이 이런 한강벨트에 지금 상당한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강벨트를 보면은요. 자, 여기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띄웠는데, 자, 이게 이제 엄경영 소장이 지금 이제 전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광진갑이 이제 김병민하고 전해숙, 예, 그 다음에 오신환과 고민정,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됐는데, 이 한강벨트도 국민의힘에서 13, 그리고 민주당은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강벨트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민정이 쉽지 않은 게임, 그러니까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민 관련 사항인데, 자, 조민, 자, 이게요, 자유대한호국동에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조민 입시비리 사건 엄벌촉구 탄원서 14,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서 서울 지금 이 법원에 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초고급 호텔에 가서 수영이라고 앉아있고 말이죠. 아주 화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있고. 예. 자, 이러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자유대한호국동에서 탄원서를 내출한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원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고는 3월 22일 날 있게 되는데 3월 22일 날 최근에 검찰에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짜리를 구형을 했어요. 이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유약한 구형이나 이거죠.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업무방해, 위공무집행방해, 이 세 가지 혐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반성의 기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엄벌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호국당에서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조민이가 남들보다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어서 반성 기미가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다. 예. 자, 그리고 법원은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허위, 자료들이 전부 다 진학 자료로 사용이 됐는데, 그리고 조국 정전심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최대 공범이자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 자, 그리고 조민은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자질이 충분하다 이러면서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고려대 입학 지도 처분이 부당하면서 소송까지 냈고, 또 이 조국 북 토크쇼를 따라다니고, 예, 이런 걸 보면은 조민이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37만 구독자를 모아서 홍삼 화장품 제품 광고를 하고 국내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올리며 남들보다도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냐 안 느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번 재판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나쁜 선례가 돼서 이 나라 입시비리 천국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엄중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올바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